행동하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고 또 행동하면 꿈틀거리며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꿈의 속도는요, 마치 아주 느리게 걸어가는 달팽이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느린 박자로 생을 살아가는 달팽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앞으로 늘 전진을 합니다. 결코 뒤로 가는 법이 달팽이에게는 없겠죠. 하루 사이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달팽이 같은 그런 삶.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거는 결코 아니겠죠. 또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목표한 지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요, 꿈을 향해 뚜벅뚜벅 멋지게 달려가는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꿈을 이루는 속도는 진짜 그 학창 시절에 수학 시간만큼이나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전 수학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의 이 보는 눈을 확 트이게 해주실 김병숙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누림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속도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사람이 아무리 느리게 걸어 다니면서 세상을 다 본다 할지라도, 네.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빠름이 미덕인 이 세상에서 한번 느리게 걸어가면서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것 또한 아주 좋은 생각이죠. 네. 멈추지 않는다. 이거는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느리다 할지라도. 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요, 네. 정말 정도를 제대로 열심히 걸어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녀가 들어왔다 빨리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녹화는 빠르게. 방송은 시간에 맞춰야 하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녀가 들어왔다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50대 여성들의 취업 이야기로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지난주에 50대 여성들의 취업이 많은 부분을 이끌고 나간다는 중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요즘에 청년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는 누굴까요? 제가 채은 씨한테 문제를 낼 거예요. 네. 첫 번째, 고스펙 대학생. 두 번째, 캥거루를 뱃속에 품고 있는 중년의 엄마. 네. 세 번째, 고졸 청년. 오. 네 번째, 금수저를 주신 아버지. 4번이요. 너무 좋아하는구나, 금. 금값 요즘에 비싸죠. 아, 근데 그래요? 우리 교수님은 답을 알고 계셔서 웃으신 것 같아. 답 알고 계시죠, 교수님? 네. 몇 번입니까? 예, 고졸 청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정답 3번이에요. 네.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2013년에 처음으로 청년 고용률이 40% 이하로 감소해가지고요. 네네. 청년 노동시장의 위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졸 학력자들의 취업이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면서 네. 다소 고용의 희망적인 소식이 들린다고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청년 고용의 희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아까 4개 정도의 그 보기를 주셨는데 네. 그 3가지를 다 이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고졸 청년들 정말 어린 나이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그렇죠. 우리 미래가 창창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죠. 근데 제가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딱 보면서 가슴도 찡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맞아요. 이런 감정의 교차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도 궁금하고 네. 우리나라의 이 앞으로의 꿈인데 이 청년들이
끌고 나가서 우리나라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세대를 지켜줄 그런 저는 힘이 없어지는 세대가 해요. 됐네. 정말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네. 더 많이 이끌어주고 그럼요. 보살펴줘야 할 우리 네. 고졸 취업자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여성, 고졸 여성들의 취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고졸 취업자가요, 2014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참 요즘 그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진로를 제대로 못 정하고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겠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여고 시절에는요 정말 조금 허황된 꿈도 꾸고 그럼요. 친구들하고 생각 없이 막 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인데 한편으로 정말 저도요 뭐 대견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그쵸. 하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고 시절에 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빨리 일을 해야지라든가 이런 생각. 저는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았고 진짜 고등학교 때는 말도 안 하는 제가 지금 말을 입이 터진 것 같아요. 정말. 고등학교 때도 말을 안 했대요. 오. 네, 친구들의 기억 속에는 제 말 안 하고 그냥 얌전하게 앉았던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런 꿈도 없고 네네. 그냥 멍청하고 내 진로가 뭔지.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난 너무 놀라워요. 저렇게 똑똑할 수가. 맞아요. 저렇게 현명할 수가. 저렇게 계산적일 수가.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쵸? 우리 교수님도 고등학교 때 양갈래 머리하고 교복이 그러나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진로 저도 걱정하셨어요? 똑같았습니다. 저하고요? 예, 뭐 진로라는 거를 그때는 네. 여성 취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성은 그냥 결혼해야 된다 이런 그쵸. 데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는 거는 뭐 0.몇 프로에 해당될 정도로 네. 여성이 대학교 가는 일이 없는데 저는 그냥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되는가 그것만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제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은 그때 당시 또 분위기는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한 대 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택한 것입니다. 예. 아니 요즘요 이제 뭐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요즘 네.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방향 80% 이상이 대학 진학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제 진로를 제대로 확고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요 네. 예전에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좀 대학을 갔다면 요즘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회사에 소위 말하는 뭐 그런 연봉을 많이 받는 뭐 이런 회사에 가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진다고 해요. 요즘엔 무조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네. 이 고졸을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취업을 먼저 선취업 후진학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선취업이든 뭐가 됐든 좀 대학 진학이 어떻게 보면 좀 필수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이렇게 우리 고등학생들이요 무조건 대학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노동시장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 나온 사람의 임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100이라면 그때는 250을 대학교 나온 사람을 주니까 4년을 공부해서 250을 받는다는 길을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 이상이 그러니까 전부 대학교 가는 거죠, 이제. 그렇네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80%가 이제 7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학력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주의 사회로 가는 거다. 그런 거를 대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의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 직무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넣긴 해도 되는데 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이거를 하향 지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학 진학이 꼭 이렇게 필요한 수단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네. 그전에는 사무직을 선호했고 네. 생산직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무직보다 생산직을 더 우대받는 이런 네.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능력주의 사회로 돌아서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려면은 한 5년 정도 더 있어야 되겠죠. 네네. 예전에는요,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업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은행에 취업을 네. 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되고 좀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공고는 그런 특수 학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학교에서는 또 특별히 뭐 옛날에는 교수님 지금은 계산기지만 옛날엔 주판. 네, 상업고등학교. 네. 정말 굉장한 그 능력이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거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죠. 옛날에 타자. 네. 근데 갑자기 그 가르쳤잖아요. 은행원도 네. 들어가 보면은요, 인문계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상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월급을 더 줬습니다. 그 정말 아주 능력 초창기에는 위주로 한 예, 거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교를 굉장히 정원을 크게 늘린 게 90년대입니다. 네. 그때 이렇게 이제 풍조가 학력주의로 변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공부보다 직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고생들은 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사회로 뛰어들었을까요?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학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 과연 대부분의 여고생들은 고3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학은 일단 친구들이 다 가니까 가고 싶기도 하고 일단 20살 때 취업을 한다는 거에 되게 걱정이 많아요. 일단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또 대학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 중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51%로 1위를 차지했고 전공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 일명 대포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5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포기율이 2010년에 비해 4.6% 증가했다는데요. 그렇다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은 어떨까요? 고교 졸업자의 실업률은 2005년 9.1%에서 2014년 8.9%로 감소했지만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은 6.2%에서 9.6%로 크게 상승.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목표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지만 요즘 대학생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이유로 50.5%가 학력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흔히 말하는 뭐 고졸에 대한 뭐 시선 이런 건데 요즘엔 많이 개선됐다고도 듣고 선배들 얘기 들으면 사실상 고졸이라고 해서 일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요즘엔 또 이렇게 능력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과 관계없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뚜렷한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당당히 취업 준비하는 여고생들. 하지만 구직하는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력 부족 및 어린 나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는 취업자보다 미취업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다른 어려움으로는 취업 정보 부족, 적성 파악 못함이 뒤를 이었는데요.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여고생들. 취업 준비를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아봅니다. 네, 우리 여고생들 보니까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고요. 어쩜 저렇게 밝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한 인터넷 사이트에요. 연령대별 고민이라는 제목의 재치 있는 글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네. 화제가 됐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초등학생, 학교 끝나고 뭐 하지? 중학생, 내겐 고민 따윈 없다. 자, 고등학생, 네. 커서 뭐 하지? 어허.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대학생이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늘 뭐 입지? 그리고 그렇구나. 가장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좀 현실적인 우리 취준생들. 네.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이거 근데 좀 웃자고 얘기를 했는데 웃자고 하는 뭔가 건데 좀 심각해요. 좀 씁쓸해지고요. 네. 아니 제가 놀랐던 거는요. 네. 고등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민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러네. 대학생은 오히려 그냥 뭐 오늘 뭐 입지, 뭐 오늘 뭐 하지 이런 건데 오히려 네. 고등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뭐를 해야 되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얘기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교를 안 갈 학생들이 하는 걱정이야. 그거는. 아니죠. 또 대학교도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이러면 진로, 뭐 학과 이런 고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취준생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취업인데,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된다. 이거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니,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럼 중고등학교 시기에 참 그런 선택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진로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되면은 네. 실업계 가느냐, 뭐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느냐, 중학교 때도 그렇군요. 중학교 3학년 때 결정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인문계로 가느냐 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인문계로 가야 되느냐, 이공대로 가야 되느냐. 네.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대학교 고3 때는 또 이제 학과 자기한테 선택. 물어보죠. 네네. 내가 뭘 해야 될까. 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 저희 과가 직업학과인데 네. 주역하시는 분이 왔어요. 저희 네. 과를.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해서 어떻게 해서 주역하시는 분이 우리 과에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의 주역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나는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네네. 결국은 직업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저희 과에 공부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업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네네.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물음은 나는 뭐를 해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뭐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갔다면은 그런 질문은 사실은 금방 대답이 나올 건데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게 없이 임박해서 그냥 급하게 인문계로 가야 되느냐, 뭐 특성화 네, 고등학교를 네.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그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 대단히 어려운 깜깜한 거죠. 거죠. 그렇네요. 예. 질풍노도의 시기인 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참 이것도 막막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네. 그 청소년들 그 입장에서는 네. 그들이 뭐 정보에 굉장히 홍수에 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직업에 관한 진로에 관한 그런 정보를 찾아가지고 네. 그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맞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 정보가 정말 최신의 가장 정확한 이 두 개가 조건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면서 나하고 맞는지를 늘 확인하는. 네. 근데 사실 청소년들은 이미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해 있지만은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뭐 체험이라든가 또
자기 가족 간에 직업인들이 많으니까 네. 뭐 한 분씩 좀 만나서 고민을 얘기하고 네. 그 직업에서 뭐 하는지 좀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또 좋고요. 또 부모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지식은 사실 부모님 시대에 유망한 직업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녀한테 자꾸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아주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모르실 때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가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면에서 맞다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할 자료가 생겼을 때 부모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 자기의 진로를 명확히 갖고 갈 수 있죠. 네. 아, 교수님이 여고생들이 요즘에 진학보다 취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 만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서일까요? 지금은 이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네. 그 소수가 지배한다는 거는 대학교를 나왔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직업에서도 소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소수는 대단히 많은 일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일을 하지만 그 직업 안에서 대다수는 일이 별로 없고 임금이 적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학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가 되기 위한 거는 대단히 뭐 머리가 좋다, 공부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저 들어가서 소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또 경험을 쌓고 그쪽으로 더 전문성을 갖는다면 그게 소수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다수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80만 원대, 100만 원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가 이미 도래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됩니다. 네. 어느 곳이든 정말 나 교수님 이 말씀 확 와닿아요.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 어느 무리든 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나운서 쪽도 그렇죠. 제가 소수에 들어요? 다수에 들어요. 다수요. 저도 다수에 들어요. 네. 네. 늘어나는 고졸 취업에 맞춰서 사실 적절한 지원책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대책과 방안이 마련돼야 할지 그녀의 참 매거진에서 이하나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하나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맨날 좋아해. 내가 뭐라고 멘트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다고. 네. 근데 저기 우리 이하나 기자님 보면 되게 이렇게 방송 우리 하지 않고 뒤에서 만날 때 네. 되게 우리 친구 같죠? 안 그래요? 누구랑 누가요? 아우, 이채연 씨 그렇게 배신할 거예요? 그래도 많이 잘 통하잖아. 맞아요. 예. 네.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진짜 궁금해요. 굉장히 그 공부도 잘하고. 네. 이렇게 아니야. 리더십- 안 했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그냥 맨날 뭐 놀고 운동장에서 놀고 막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어요? 좀 극과죠. 잘 보셨네요. 저는 막 공부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고 그래요? 체육 그래 그쪽이라니까. 또 체육부장을 또 열심히 맡아서 체육부장? 체육부장 오 그래. 아 그래. 지각하는 학생들만 운동장 돌리고 뭐 막 그렇지는 않지만 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에이 국가야. 자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때 취업 준비 같은 거 고민도 해본 적 없죠? 그때 꿈은 뭐였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요. 네, 취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던 시기는 아니었고요. 네.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드라마인데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아시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그 세대하고는 조금. 그 저 어렸을 때 나왔던 드라마예요. 장동건 씨 이제 네. 출연하시고.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거기 나왔던 배우들이 다녔던 그 과가 신문방송학과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는 네. 이제 PD가 되고 싶어서 여기 PD분 계시는데 예, 그렇죠. PD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로 가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갔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PD 안 하고 기자. 기자로. 네, 기자가 더 좋다고 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좋더라고요. 네. 좋으신 거죠? 네. 행복합니다. 적성에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장동건 씨가 여러 사람의 꿈을 결정했어요. 저 2010 고등학교 때 네. 이부의 모든 것이라고 네. 아나운서들 나오는 그랬어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장동건 씨가 나온 것 중에 최근에 마지막 작품이 뭐죠? 그 스트리트 다 사는 여자? 네. 몰라요? 한 스트리트를 다 사잖아요. 아, 신사의 풍경. 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애들 꿈을. 꿈이 건물주군요. 네. 아니, 근데 기자님은 그러면 네. 고등학교 때 먼저 취업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당연히 대학 진학을 생각하셨나요? 제 또래들은 사실 그냥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2000년도에 딱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뭐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해야지 PD가 돼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수치로도 드러나는데요. 그 한국교육개발원 그 자료를 보면 2000년 당시 대학 진학률이 한 68%였어요. 네네. 이것도 꽤 높은 수치인데 그렇죠. 그 이후에 대학 진학률이 계속 이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정점을 찍는데 이때가 83.8%. 거의 다 간 거네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0명 중 8명이 이제 대학을 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한 70.9% 이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네. 여학생이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거든요. 네. 그 여학생은 74.6%. 네. 그리고 남학생은 67.6% 차이가 정도고요. 꽤 나네요. 예, 꽤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이제 마이스터고 같은 이제 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데도 진학률이 한 그 36%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취업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진학률이 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네네. 이렇게 과도한 고학력이 불러오는 이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이제 모든 직무가 네. 낮은 직무, 중간 직무, 높은 직무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네. 뭐 이걸 학력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 그렇게 제자리가 있는데 전부 높은 직무를 그렇죠. 향한 거를 네.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과도한 고학력화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도한 그러다 보니까 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과도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이제 유예를 하죠. 졸업 유예하고 네. 뭐 이래가지고 노동시장에 이제 늦게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 그 자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잉이니까 그 학력과 다른, 그러니까 밑으로 하향 지원하는 네. 현상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나 그 고학력화되니까 구직을 단념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냥 경제 활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양상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지금 높아진 것도 네. 고학력하고의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2000년 이렇게 점점 최근에 70%로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자꾸 하향 지원하고 그래서 나는 학력은 높은데 하향 지원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불만도 많이 생기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람이 자꾸 이게 현실에 맞게 만족해가면서 살아야 네네.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현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고졸 취업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기자님 맞나요? 네, 고졸 취업자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조사를 보면 대학을 진학하는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이제 고등학생 비율이 34.3% 정도예요. 2012년에 29.3%였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그동안 신규 채용을 좀 줄이고 경력직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없는 고졸자들이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매년 고졸 취업자 수가 이제 10만 명 이상씩 이제 줄어들 정도로 좀 어려웠는데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감소폭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2014년부터는 이제 5만 명 이상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대졸자들은 취업률이 2014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의 취업률이 64.5%. 네.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문대학 취업률이 67.8%.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고졸 취업률, 대졸 취업률 비교 분석을 이렇게 이 기자님께 들어봤는데 우리 교수님 고졸 취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그냥 따끔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대학 졸업생이 많은 그 인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네.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자리는 적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대신 고졸이 할 수 있는 담당하는 인력은 많이 필요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졸자의 그 직무 능력이 만족스럽다. 써본 그 기업들이. 네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들의 자질이 우수하다. 우리가 뭐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졸자보다 뭐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이거는 그냥 뭐 피상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 채용한 기업에서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현상이에요. 네. 이렇게 뭐 고졸 취업률이 높아진 거는 참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요. 고졸 취업자와 대졸 취업자 혹시 좀 차별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저도 조금, 궁금해요. 네, 걱정이 예. 되거든요. 네. 기자님,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나 혹은 좀 일자리의 질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나요? 뭐 고졸 취업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대졸자랑 고졸자의 이제 그 처우에는 차이가 좀 큽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임금에서 그 차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한 2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졸자가 100만 원 받을 때 고졸자는 7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격차가 크죠. 네. 그래도 2004년도에 그 임금 격차가 29%였으니까 그 격차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자리의 질도 거기서 격차가 나타나는데요. 흔히 이제 상용직을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용직이라고 하면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그 일하고는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고졸자 중에서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좀 증가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졸자에 비해서는 그 절대적인 수치가 조금 그 낮은 상황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요. 그 고졸자 중에 상용직이 한 50%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졸자는 한 7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직할 확률이 아직까지는 조금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부나 이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현재 기업들의 고졸 채용 계획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기업들이 좀 고졸 채용을 많이 늘리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죠. 아직까지 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 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향후 5년 이내에 고졸 공채를 확대할 기업은 한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82.5%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고 사실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한 7.5%로 꽤 있었고요.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졸 공채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1.4%였거든요. 그러니까 축소하겠다는 기업보다는 조금 많았지만 여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85.5%가 이 고졸 공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대하겠다는 기업보다는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좀 더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고생들이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릇파릇한 풋내가 나는 우리 새내기 여고생들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2014년 취업 역량 강화 특성화고 육성 사업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졸업 후 바로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는 금융, 비즈니스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취업 최다 학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저희 학교가 취업률이 한 2위 정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취업 지도는 물론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교육을 통해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걸까요? 근데 저희는 지금 2학년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취업에 관련된 자소서나 이력서 준비를 먼저 교육을 듣고요. 그로 인해서 뭐 면접 준비도 간단하게 하고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의 취업 교육에 힘쓰는 것뿐 아니라 송파구청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송파구 특성화고 취업 지원 계획으로 송파구 소재 특성화고에 직업 상담사와 시민 일자리 설계사가 직접 찾아가는 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신 여상에는 시민 일자리 설계사가 주 2회 파견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취업과 진로 상담, 면접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담, 면접 지도, 동행 면접 등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취업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나중에 다음 세대 고졸 취업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동아산업의 얼굴이 되고 싶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면접 시간. 직접 해보니 어떤가요? 네, 일단 면접에서 실전에서 떨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많이 긴장하지 않고 발음이나 목소리 톤 교정 같은 게 정말 좋았어요. 또한 학생 개개인과의 1:1 맞춤 취업 상담을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학생의 고민을 파악하고 그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 제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담을 진행할 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제가 고졸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 대조자 사이에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그들과의 사이에 어떤 갭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위축감이 들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일단 회사는 업무 능력이라는 거. 상담을 하기 전에는 뭐 학교 공부, 취업 준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었는데 선생님 상담해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나가야 되는지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에 무서워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옳다는 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막 자신의 꿈을 위해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 여고생들. 당당한 그녀들의 선택과 성공적인 취업,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멋진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고생들이요. 정말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여고생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고졸자 취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취업 후 진학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교육과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취업 후 진학 이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한 뒤에 일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다양하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재직자 과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을 하려면 보통 이제 한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정원 외 특별 전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8개 대학에서 한 5천여 명, 6천 명 가깝게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일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한다는 거 쉽지 힘들죠.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방송통신대학교나 뭐 사이버대학교를 좀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대는 이제 고졸 재직자들을 위해서 학사 관리가 좀 비교적 유연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도 좀 많아가지고 이용하시면 좋고요. 사이버대학도 뭐 PC나 요즘에 스마트폰으로도 뭐 언제 어디서나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이용하시면 편리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정부는 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활성화에도 좀 앞장서고 있는데요. 네. 학벌이나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정부는 NCS라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 채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NCS 기반 채용이라는 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직무의 상세한 내용과 평가 기준을 교직자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너네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이런 직무니까 이제 도전을 하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토익 점수나 학점 같은 이제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이제 안 본다. 그 대신 직무와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든지 네네.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다고 하는데요. 올해 한 230개 공공기관에서 이 채용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네.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기자님? 네. 예. 그 먼저 뭐 정부에서 여기 밑에 자막 밑으로 나갑니다. 네. 그 교육부는 올해부터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별로 특정 학년의 한 학기를 네. 그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 일반 고교 한 37곳을 시작으로 해서 제도를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뭐 대학 진학 말고도 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고등학교에서도 뭐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성화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런 취업 지원 제도가 많은데요. 뭐 좀 대표적인 몇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라는 전국 유일의 여성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뉴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미림 마이스터 인재 포럼을 매년 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채용한 기업 대표들을 또 모시고 뭐 협회 관계자, 부모님들 다 모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제언들을 이제 받는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다음 학년 그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학년 교육 교육 과정이라던가 뭐 내용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 정책도 많이 있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여고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취업 준비를 하려는 여고생들이 어떤 걸 갖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진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네. 이거 없이 그냥 취업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갔다면 진로가 설정된 그렇죠. 겁니다. 네. 이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취업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취업처는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구성된 그런 기업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치 않으면은 자기가 원했던 진로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그 기업을 방문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인사와 관련된 그런 인사계에다가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취업처에 하려면은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취업처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그 조건에 합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그쯤 돼서는 그 기업하고 연관된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취업해서 좀 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그 어떤 실마리를 연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꾸 그런 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고생들 취업, 고졸 취업과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요 고교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요. 네, 일본 고졸자 취업률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의 취업률 같은 경우는 졸업생 중에 취업을 희망한 그 학생 가운데 실제로 취업한 학생의 비율로 취업률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원한 학생들이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 이걸로 취업률을 따지는데 올해 초에 졸업한 고등학생 취업률이 90%. 그러니까 취업을 90%요? 원하면 90%는 취업을 했다. 굉장히 높은데요? 예, 10명 중 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년 연속 이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 모든 학비가 무료예요. 좋네요. 예, 그런데 대학 진학률은 40%. 대학을 많이 안 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40% 정도만 대학을 가는 건데 나머지 60%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요.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신기한데 비싼 학비를 내야 이렇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70%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다릅니다. 독일 취업률이 고졸 취업률이 높은 원인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독일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 이제 그 진로를 결정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대학에 진학할지 이제 실업계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지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사실 그 뒤에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사실 한 번 정한 길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자신이 정한 진로에 따라서 전문 교육을 받는 그 교육 과정이 그 정착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실속형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많은 돈을 주고도 아이들을 외국에까지 보내잖아요. 정말 이 시스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교수님, 선진국에서도 이 학력이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선진국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와 이제 외국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유럽은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모든 나라가 어릴 때 직업 교육을 받는 그 인구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는 층이 있고 그게 아주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집단 간의 이동은 깨지지 않는데 지금 조금씩 깨지고 있지만 그런 정도로 어릴 때부터 직업 교육을 받는 그 계층, 그렇지 않은 계층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듀얼 시스템, 샌드위치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의 교육 제도를 따라왔어요. 근데 미국은 이런 거 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대학을 가게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인력만큼이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인력을 구분한 것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대학을 가야지 산다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죠. 근데 이제 경제 발전도 그 정도 했고 나라도 정착이 그 정도 됐고 그러고 보니까 인력이 꼭 이렇게 고학력화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면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전 세계적으로 고학력과 상관없이 성공한 여자들 있죠? 많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네. 미국 온라인 패션 쇼핑몰 중에 연매출 1,000억 원을 올리는 네스티 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설립자가 소피아 아모르소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 주의력 결핍, 우울증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20대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랬는데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SNS로 중고 옷을 이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확장이 돼서 사업에 뛰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혼자 시작했던 사업이 현재 직원이 350명. 와. 연매출 1,000억 원.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을 정도가 아니죠. 네,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자꾸 그런 얘기 들으니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막 돌아가.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각나서. 포에버 21, 21, 포에버 21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이제 브랜드인데
포에버 21을 만든 그 김진숙이라는 네. 한국 여성이 만들었어요, 이 브랜드를. 근데 이분이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미용사로 일하셨거든요. 근데 남편 장도원 씨를 이제 만나서 81년도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3년간 돈을 모아요. 그 돈으로 이제 매장을 여는데 이게 이제 이 패션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3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4천억 원을 3조요? 예, 벌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하죠.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학벌보다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임원으로 승진한 그런 여성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한화 손해보험 상무로 승진한 김남옥 상무님이 네. 그 학력이 중졸. 중졸이요? 예, 중졸이 전부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종갓집 맏며느리. 그 전에는 전업주부. 38살에 보험사에 입사를 해서 11번이나 판매왕을 거머쥐면서 임원 승진에까지 오르게 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직까지 이제 청년 고졸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좀 질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네. 여태까지의 인력 채용을 자기네 회사의 직무에 맞게끔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가가치 있는 직업은 반드시 학력이 높아야 된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고졸자도 너끈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NCS라는 그거를 해서 그 NCS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일 안에는 고졸자가 해야 될 수 있는 것, 또 대졸자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직무의 난이도와 직무의 수준도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컨설팅 하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런 컨설팅을 받고 지금 인력의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업도 사실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차피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절한 임금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좌표를 기업이 자체가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능력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졸자다, 대졸자다 이렇게 학력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무의미한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학력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여고생들이 많을 텐데 우리 그런 여고생들에게 교수님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예, 취업 전선에 뛰어든 우리 여고생 여러분들 앞날이 창창히 펼쳐 있는데 이거는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려서 갈 것인가. 그러면은 그 첫 발을 딛는다면은 그 세계는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기자님도 우리 파릇파릇한 여고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가장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 난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지 찾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많이 돌아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고생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하나 기자님, 김혁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예비 취업 준비생인 여고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마련되어 있죠? 저희가 직접 여학교를 방문해서 여고생들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보고요. 우리 사회초년생 여고 학생들의 고민을 살피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게요. 자, 험난한 취업 시장을 극복해야 할 우리 여고생들 다양한 정보 내일 꼭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새벽같이 이른 등교도, 또
아주 늦게 끝나는 그런 학교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런 모습 때로는 좀 대견하기도 하지만 또 안타깝기도 그렇죠. 하고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뭐 자신이 꿈꾼 대로 또 정해놨던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때로는 남이 가보지 않았던 길들, 또 생각지 않았던 길에서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 앞에서 지치지 마시고요. 보물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어떨 때는 노력의 결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 보물이 그녀가 돌아왔다에도 숨어져 있어요. 네. 우리 교수님, 이하나 기자님, 우리 팀장님 많이 계시고 이 안에는 그녀가 돌아왔다 안에는 정말 정보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그리고 성공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녀들을 위한 뷰먼 스토리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